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익산과 군산을 찾아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지방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서남해권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세계적인 K푸드로 군산 조선업과 새만금의 속도 있는 개발도 밝혔습니다. 지역 축제는 문체부 지표를 근거로 현장 평가가 이뤄집니다.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전국 우수 축제로 명함을 내밀 수 있는데요. 서동 축제는 정체성과 차별성 콘텐츠 등에서 다른 축제에 비해 경쟁력이 밀리고 있습니다. 익산을 제대로 알릴 대표 축제를 육성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익산과 군산을 찾아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지방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서남해권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또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세계적인 K푸드로 군산 조선업과 새만금의 속도 있는 개발도 밝혔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익산역 광장과 옛 군산시청에서 잇따라 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줄곧 강조한 것은 지역균형 발전이었습니다. 전북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다고 지적하며 인재 형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익산은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K푸드로 키워 한류를 알리는 문화 거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특화 지역이죠. 여기를 K푸드, K컬처, K푸드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정부가 하나의 대표적 산업으로 키우는 게 우리의 계획입니다. 문화산업의 중심, 전북, 익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군산조선업은 미국이 해군을 강화하면서 군함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기대해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만금은 SOC 사업의 확대보다 현재 계획된 사업을 하루속히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새만금 얘기한 지 30년 넘어가잖아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걸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 새만금 문제는 다른 것보다 더 정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중에 하나 뭐 해수 유통도 빨리 결정해가지고 일부 조력 발전이라도 하든지. 재생에너지 사업의 필요성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대대적인 태양광 수사 등으로 유축됐지만 전북권을 포함한 서해안 일대를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집중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알리백 달성 여부가 국내 반도체 경쟁력의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며 알리백 산업단지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다른 나라는 최하 30%에서 70%까지 되는데 우리는 9%입니다.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을 해야 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지원을 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관련 산업도 생기고 수출도 하고 그러는 거죠. 전남, 전북, 충남 이 라인, 이 서남 해안이 경남 재생에너지의 보고입니다. 이 밖에도 인재 양성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권역별로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도 약속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익산 유세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의원이 익산역 광장에 있는 유세 차량에 올라타 이 후보에 대해 참된 진보주의자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또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고 실천할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둘의 공식적인 만남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후보는 김 의원과 악수하고 포옹했습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익산 선관위는 황등초교 도서관과 행정복지센터 등 사전투표소 29곳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산 선관위는 평생학습관과 행정복지센터 등 사전투표소 27곳이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군산항 발전협의회가 군산항 준설토의 자원화 대책 마련과 상시 준설체계 구축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어제 군산항 준설특별법 제정이 담긴 건의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당 대선 캠프에 전달했습니다. 협의회는 땜질식 준설로는 군산항의 손실을 막을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상시 준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군산항은 매년 300만 세제곱미터의 토사가 매몰되고 있지만 정부는 100만 세제곱미터만 준설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만금의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 협약 유효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대폭 연장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경기 침체로 기업 투자 어려움을 고려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투자 협약은 기존 1년 원칙 3개월 연장에서 1년 원칙 1년 연장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입주 대상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업종 입주에서 자원 수집과 제조 기업까지 확대되고 조경 설치 의무도 면제됩니다. SI 머트리얼즈가 익산시 성당면에 104억 원을 투자해 고순도 메탈 실리콘 및 실리콘 분말 생산 설비를 증설합니다. 이번 설비는 실리콘 부산물을 순환 재활용하는 세계 최초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공정으로 ESG 경영과 순환경제 실현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전북도는 투자 협약을 통해 행정 지원에 나서며 기업은 2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을 보유한 군산시가 빈집 활용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빈집 13만 4천 가구 가운데 군산은 3,672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자 군산시는 지난 12일 아젠다 토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정비와 활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대안으로는 빈집 철거와 세제 혜택을 통한 정비 유도, 구도심 빈집을 관광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익산시가 원도심 문화거점으로 솜리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솜리마을은 1925년 건립된 옛 1위 금융조합 건물과 1948년 설립된 옛 익산 중국학교가 항일 역사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복합 문화공간인 솜리문화의 숲이 들어섰고 리스테이 익산 등 체험형 숙소가 입주했습니다. 익산시는 솜리마을이 간직한 근대 건축물들을 활용해 살아있는 역사 도시재생 모델로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역축제는 문체부 지표를 근거로 현장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전국 우수축제로 명함을 내밀 수 있는데요. 서동축제는 정체성과 차별성, 콘텐츠 등에서 다른 축제에 비해 경쟁력이 밀리고 있습니다. 익산을 제대로 알릴 대표 축제를 육성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문체부의 축제 현장평가 지표입니다.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콘텐츠, 이어 조직 역량과 지역사회 기여, 안전관리 체계 등 5개 분야입니다. 세부 평가 지표는 콘텐츠 차별성과 연계성, 축제 전문 인력 양성,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이행 등 17개입니다. 콘텐츠, 차별성, 기획 의도를 잘 구현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잘 계획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요. 전주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이뤄진 지난해 서동축제 전문가 컨설팅과 현장평가 결과를 보면 무항행차 퍼레이드와 서동 선발대회, 금마저 세레나데, 백제 무항이 대열화 등 대표 컨텐츠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한목당 5점 만점에 평균 3.9점 수준. 축제 장소 및 공간 분리 문제와 볼거리 흥미 유발, 뚜렷한 정체성 부족, 다른 축제와 비교해 야간 경관 등의 차별화 한계 등이 개선점으로 거론됐습니다. 또 서동 축제이면서도 서동 스토리를 인지하기 어려워 개념 확장 필요성도 요구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콘텐츠를 보면 기존의 대표 프로그램에 맛동방 서동을 이겨라와 짚라인을 이용한 서동 이스트림존 등이 추가됐을 뿐입니다. 서동 축제의 정체성을 높이기보다는 개최 시기인 어린이날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동의 이미지를 좀 주 타겟층을 입혀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역사 인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범주가 넓어요. 무왕의 일대기를 다룬 건지 서동이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서동축제라는 걸 다뤄가야 되는 건지. 익산시는 한문화 발상지를 강조하기 위해 마한 문화대전 등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주제로 문화축제를 확대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대로 익산을 알릴 축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의 정체성을 오롯이 담아낸 축제가 없고 비슷한 결의 축제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작년부터 익산을 한문화 발상지로 알리는 마한문화대전도 추가됐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처럼 이제는 축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확실한 흡입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서동축제. 이대로 머물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부러워할 지역 특화 축제로 나아갈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군산의 핵심 상권인 수송동 일대에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송 조촌동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2.9%로 지난해 4분기 21.7%보다 1.2%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해 3분기 14.9%였던 점을 감안하면 두 분기 사이 8%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겁니다. 이는 경기 침체와 비싼 임차료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저수조 설치 신고가 의무화됐습니다. 저수조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은 7월 16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 신규 설치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익산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다용도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입니다. 익산시가 공약이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도를 평가한 결과 올해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공약 이행 완료와 목표 달성, 주민소통 등 5개 분야에서 합상 총점 83점을 넘었습니다. 앞서 2021년부터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올해 하반기 12개 학교를 교장공모제 운영학교로 추가 지정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운영학교 모집 공고를 내고 역량 있는 교사에게 교장 임용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이리남초 등 도내 12개 학교이며 오는 9월 1일 임용할 예정입니다. 공모교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학교 운영계획서 등을 오는 21일까지 해당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군산시 청년들과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 산업단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와 진흥원은 오늘 협약식을 갖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기업 참여 행사, 공동기획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행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콘텐츠 기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고 군산 청년들은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과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한내 새만금 국제협력 세미나가 오늘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새만금청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서 양국의 새만금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해 새만금 글로벌 식품 허브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향후 정책 교류와 기업 협력, 공동 연구를 통해 새만금을 미래 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익산발전연구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연구원은 오늘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가 민주주의 회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출발점임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익산발전연구원은 역사적 사명과 투쟁에 동참하고 이 후보 당선을 위해 실천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에서 강동원이 출연하는 영화 제작진을 사칭한 노쇼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군산 중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난 12일 노쇼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강동원이 출연하는 영화의 제작진이라고 소개하며 예약을 했고 음식점 주인은 이를 믿고 1,460만 원 상당의 술을 미리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당일 영화 제작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고창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사무국 여직원들을 때리고 강제추행한 의혹으로 차남중 고창군의회 부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채 여직원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차 부의장이 자진 사퇴는커녕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고창군의회는 피해 공무원을 협박하고 회유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에서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 서신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은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15일 접수됐다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리콜 대상인 김치 냉장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5시 30분쯤 무주군 안성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0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6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리콜 대상인 뚜껑형 김치 냉장고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군산 대야에 있는 경영실습 스마트팜에 입주할 청년 농업인을 모집합니다. 군산시는 전체 5동 가운데 3동에 입주할 18세부터 40세까지의 청년 농업인을 다음 달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팜 임차 기간은 올해 8월부터 3년간입니다. 정부 공모를 통해 2020년 대야면에 만들어진 경영실습 스마트팜은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과 전기 보일러 등의 설비를 갖췄습니다. 수도권 철도 산악연맹 회원 400여 명이 오는 18일 코레일 등산 열차를 타고 익산을 찾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천년고찰 사자암과 금강조망이 어우러진 해발 429m 미륵산을 등반한 뒤 백제 최대 사찰터인 미륵사지를 방문할 예정이며 문화예술의 거리도 방문해 지역 상권도 체험합니다. 시는 이번 철도 연계 관광을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외부 단체 유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익산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치유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반려견과 함께하는 캠핑 프로그램인 멍룡 도그나루 캠프를 운영합니다. 이 캠프는 이달 말부터 이틀간 웅포 곰개나루 캠핑장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고구마 빵 만들기와 금강 돛배 체험 등이 제공됩니다. 참가 신청은 패츠고 놀이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임신, 출산, 육아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시는 가이드북에 출산장려금 보육료, 아동수당 등 정부 지자체 지원 정책과 맞벌이 가구 지원, 시간제 보육 등 실질적인 육아 서비스를 생애 주기별로 정리해 구성했습니다. 가이드북은 부모급여를 수급 중인 가정에 우편 발송되며 행정복지센터와 영등동 모현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 배부됩니다. 또한 시와 센터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김상윤 전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국혁신당 군산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김상윤 사무국장은 실무 책임자로서 당 조직 운영과 정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1990년 공직에 입문해 삼선 군산시 공노조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정년 2년 2개월을 앞두고 지난달 말 사막동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했습니다. 한편 김 사무국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나 선거구 기초의원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행정동호회는 해나라 어린이집에 후원금 3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행정동호회는 익산시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2015년부터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 후원, 격려금 지원, 환경정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역 내 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 관련 자격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올해 12월까지 운영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흐리며 군산은 24도, 익산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15도에서 27도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9도를 보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26도를 보이며 바다의 물결은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